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39쪽입니다. 39쪽. 요건 이제 국제정치, 국내정치, 뭐 사회지문이네요. 사회지문, 그죠? 일단 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이제 차이점, 유사점, 일단 뭐 유사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정치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죠? 뭐 정치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거겠지. 차이점 요 세 가지, 그죠? 2문단, 3문단, 4문단 세 가지. 첫 번째가 뭐 중심적 권위가 없다. 국내 정치는 뭐 행정부, 그죠? 중앙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예, 그런데 국제 정치는 그런 게 없다. 그다음에 뭐 유엔은 있지만 별로 힘을 못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도덕적 면이 좀 경시된다. 예를 들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것처럼 뭐 전쟁 막 치는 수도 있죠, 그죠? 또 뭐 중국이 대만 뭐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쳐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뭐 나라 간에 전쟁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도덕적인 면이 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만약에 막 군대가 뭐 어떤 지역을 뭐 점거하고 막 그러면, 그죠? 사람 죽이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도덕적으로 아주 지탄을 받을 건데 뭐 전쟁 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욕은 하겠지. 근데 뭐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더라, 그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이거는 지도자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워가지고 뭐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뭐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한글이 안 통해가지고 한국말이 안 통해가지고 뭐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 요 세 가지, 그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은 힘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휘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평판이 좋아가지고 좀 모범이 돼가지고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제력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뭐 좀 별로 나라 힘은 없지만 아주 그냥 어떤 그 지도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 조금 이제 좀 좋아하는 나라,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있는 이런 걸 좀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그 국제 정치 외교에서 조금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문단에서는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중심적 권위가 없어가지고 유엔 같은 힘을 못 쓴다라고 했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유엔이 이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레짐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전히 뭐 대단한 파워,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대한민국 내에서 뭐 대한민국 정부가 뭐 발휘하는 힘보다는 약하지만 유엔이라는 어떤 그 단체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쭉쭉쭉 읽어지고, 이 문제도 뭐 그냥 단순 내용 일치네요. 내용 일치고, 그 다음에 2번도 뭐 적용 추론이고, 어렵지 않죠? 그냥 내용 일치로 다 풀립니다. 풀리고, 3번도 기억을 이해하라. 이거 뭐 내용 일치네요. 내용 일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읽어지고, 다만 2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좀 뭐 이스라엘, 미국, 영국, 그죠? 뭐 프랑스 이런 걸 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서양 쪽에 이제 그걸 좀 까는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저지른 일들이 상당히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 거는 그 언급을 안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이제 프랑스 이런 걸 까네요, 그죠? 좀 이제 그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조금 이제 편향적인 사람이다, 그죠?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뭐 그 정도만 좀 생각하면 풀면 되고,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뭐 쭉쭉 직접 풀면 됩니다. 직접 풀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읽고 직접 풀기를 권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전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일단 요약을 한번 하고 지문 보고, 그죠? 본문 보고 그다음 문제 풀게요. 순서대로 합시다. 예, 봅시다. 일단 요약부터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뭐 유사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어떤 유사점, 뭐죠? 1문단에서는, 그죠? 이런 권력을 사용한다든가, 뭐, 정치적 선택을 한다든가, 그건 뭐 당연히 뭐,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전부 다 정치니까, 정치 활동이니까, 이런 걸 하겠지. 그죠? 당연히 유사점이고, 차이점은 뭐냐? 2문단, 3문단, 4문단에 걸쳐서, 뭐, 중심적 권위가 이제 부재하다. 그죠? 부재하다. 없다는 얘기겠지. 부재가 이 글자가 맞나? 맞네, 그죠? 아이네요. 맞네요. 그죠? 중심적 권위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막 전쟁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뭐 맨 처음에 비난을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뭐 비난만 하지 뭐 그냥 그게 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 간에 이제 그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언어가 다르니까 오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이지. 이거 뭐 지도자들 간에 그 뭐 어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끼리 뭐 의사소통 한국말이 안 통해가지고 뭐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이다. 그런 얘기였고, 하여튼 뭐 국제 정치에 이제 이런 어떤 국제 정치인데, 국제 정치를 요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군사력, 그죠? 국제적 평판, 소프트 파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력, 그다음에 지도자의 이제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죠? 그다음에 6문단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유엔이 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정신적 권위가 부족해가지고 유엔 그 힘도 못 쓴다라고 딱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레짐 이론에 따라서 그죠? 국제 체제에 권위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힘을 못 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을 쓰는데, 그러니까 막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정부에서 그 국내 정치에 어떤 힘을 쓰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유엔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요약이 되고, 본문 넘어갑시다.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갑시다. 본문 넘어갑니다. 예, 본문 봅시다. 본문. 정치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게 정치에 대한 정의네요. 그죠?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죠?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국제 정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정치란 이런 건데 이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국제 정치라고 한다. 그죠? 예,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는 매우 유사하겠지. 같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유사하겠지. 예,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에 대한 지원, 표준 도량형 확정 등과 같은 같은 종류의 이제 정책적 문제를 다룬다. 이런 것과 같은 종류의 어떤 정책적 문제를 다룬다. 그죠? 정책적 문제. 또한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한 결정과 같은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둘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정치니까 둘 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국내 정치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이게 국제 정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 봅시다. 먼저 국제 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다. 중심적 권위가 없다. 어떤 센터, 중심이 되는 게 없다. 그렇죠? 국내 정치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죠. 그렇죠? 국내 정치에서는.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뭐 힘은 센 나라는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중심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하기는 어렵지. 그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 UN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그죠?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인 군대나 유엔군이 있는데, 그죠?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강제할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이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 내의 이 중앙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작은 국가들은 보호받기 위해 이제 동맹을 통해서 더 강력한 국가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미국에 동맹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조금 이제 센 나라에 붙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한미 동맹이 없다면 뭐 북한이 쳐들어왔거나 아니면 북한이 이제 내전이라는 핑계로 쳐들어오면 뭐 미국이 못 도와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딱 있어야지만, 미국이 딱 있어야지만 내전이라는 이유가 안 생기지. 그죠? 한미 동맹이 딱 있어야지만 뭐 쳐들어오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게 있겠지. 그거 없었으면 우리 뭐 중국이 먹었든 뭐 북한이 쳐들어왔든 러시아가 쳐들어왔든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봅시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 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또 봅시다. 국제적 요건 이제 요런 어떤 첫 번째, 그죠? 요거 이제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국제 정치에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다. 물론 힘 센 나라는 있지. 그죠? 파워가 센 나라는 있긴 한데 그 이제 중심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죠?
국제 정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 정치와 구분된다. 그렇죠? 도덕적인 면에서 좀 경시가 된다. 그죠? 뭔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하여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죠?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나라 대통령은.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죠.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에 이제 비도덕적이라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죠? 그거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다 퍼줄게요,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안 좋죠, 그죠? 자기 나라 돈을 다른 나라에 막 주고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죠? 국제 정치에서는 이제 국가의 이익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이며 이에 비하면 다른 것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죠? 다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기 국익을 위해서 막 주장을 해.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 나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 이해를 하는 거지, 그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대통령은 막 퍼주고 자기 나라 돈을 다른 나라에 주려고 하고 이런 대통령은 그죠? 있으면 안 되죠. 그 나라는 불행한 거지, 그죠? 이러한 점에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서 비도덕적인 면에서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냉담한 태도로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자기 국익을 챙기는 것만을 막 주장하는 게 이제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죠?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도덕적인 면에서는 조금 도덕이 조금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나는 거지, 그죠? 냉담한 태도로 보이게 된다.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이 국제 정치에서는 면죄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국익을 챙긴다. 그럴 수 있다.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막 죽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군대를 끌고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어. 그 사람을 막 죽였어. 이거 면죄부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쳐들어갔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비난은 하지.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가 러시아를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아주 그냥 저렴하게 이제 기름 오일을 판다 그러면 고마운 나라네 이렇게 되겠지. 돌변하겠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도덕적인 국익이 먼저다. 도덕보다, 그죠? 이해되죠? 그다음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국내 정치에 비해서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치? 원어가 다르니까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비슷한 경험과 이제 배경 지식,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죠?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행위자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통역사를 함께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한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는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많이 남기게 된다.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거나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칫 굉장히 팽팽하게 긴장된다던 사이였는데, 그죠? 두 사이 국가가 있는데 정상이 만나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뭔가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더 싸우게 되는 그 나라 간에, 그죠? 더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과 같은 이 세 가지 맞죠, 그죠? 이거 이제 국제 중심적 권위가 없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만의 특징, 중심적 권위가 없고 도덕적 면이 경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워가지고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죠?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군사력이 국제 정치 참여자들의 이제 주요 권력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제 정치 환경에서는 군사력을 이 좀 센 나라가 힘이 세다, 그죠? 주요 권력 기반이다. 주로 이제 군사력이죠, 그죠? 국제 정치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뭐 실질적으로 경제력이나 이런 건 좀 약하죠. 근데 이제 군사력이 워낙 세니까 파워가 있는 거지. 전반적인 어떤 권력 관계를 결정하는 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죠? 결정한다. 그러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이제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그러니까 막 군사력에만 막 의존하는 거야. 그렇게 러시아처럼 막 지들도 막 그렇게 하려고. 근데 러시아는 자원도 풍부해, 그죠? 자원도 기름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은 군사력에만 하면, 야, 저 군사력만 자꾸 키운다 그러면 고립시키죠, 그죠? 그 유엔 제재를 하게 되지. 그래갖고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살잖아요, 그죠? 북한이 군사력에만 의존해가지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죠, 북한이, 그죠?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이자 다른 국가들이 이제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 국가라는 평판,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런 나라죠. 평판이 좋죠. 로 이루어진 어떤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 군사력, 그다음 이제 소프트 파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 정치 환경에서 힘을 좀 쓸 수가 있다. 또한 군사력으로 이제 강하지 않더라도 군사력은 별로 안 강한데 경제력이 있죠. 경제적으로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 정치에서도 국제 정치 내에서 중요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이거 군사력도 물론 세긴 한데 그 방어 개념이라 가지고 그죠. 세긴 한데 경제력이 워낙 세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그죠. 대우받고 살지. 대우받는다. 외교에서 좀 대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리더십이 막 있어가지고 막 말도 잘하고 막 그죠. 친화력도 좋고. 프랑스, 영국 이 정도로 봐야 되나?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 국가가 국제 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죠?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치 환경에서 이런 중심적 권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도 경시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 간에 막 언어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군사력,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그다음에 경제력, 그다음에 리더십 있는 지도자, 이런 걸 보유한 나라가 조금 이제 외교 상황에서 힘을 좀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요건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죠? 국제 정치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조금 약간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센터 안 된다. 그러니까 중심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또 어느 정도 힘을 좀 쓰긴 해요. 그죠? 힘을 쓰긴 합니다. 봅시다. 한편 국제 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국제협력과 같은 국제 체제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죠?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걸 원해.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레짐 이론, 그죠? 레짐 시어리라고 이제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넘어서, 그죠?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레짐이 어떤 원칙, 가치 이런 거 집합을 이제 레짐이라 하네요, 그죠? 어떤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어떤 이런 레짐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레짐이 어떤 공동체 내의 어떤 가치와 원칙, 이건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 그죠? 힘없는 나라 막 탄압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해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막 매일 미사일 쏘고 핵 만들고 이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경제 제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그죠? 지들 마음대로 수출하고 수입하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이. 왜 그러냐면 다른 국가들이 야 우리도 핵 만들 수 있는데 핵 만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러 안 만드는 나라들이 아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핵을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괜히 또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지금이 만들어져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걔들은 추출해 나가고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북한이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죠. 원칙. 그 한반도 내에는 비핵화를 하자. 이 핵민사를 가지지 말자. 이런 얘기 했는데 북한이 어겨버리니까 제재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레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이제 그 비핵화, 이게 이제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 레짐이 되는 거지. 그죠?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어떤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공동선에 대한 비전. 자, 이제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지금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것도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공유된 비전이겠죠. 그죠?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죠. 한 달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안 만들고 있잖아. 그 자꾸 만들고 그러면 핵이 자꾸 확산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공유된 비전이죠. 그죠? 레짐들은 이제 무역, 인권, 정의, 환경보호 등과 같은 어떤 영역을 다룬다. 그 레짐이라는 게 그 어떤 뭐 이런 게 가치, 어떤 원칙의 어떤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뭐 무역이라든지, 그죠? 인권이라든지, 뭐 이게 막 관세 막 때려가지고 막,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인권. 이거 뭐 자기 나라밖에 안 나는 거, 그런 어떤 뭐 자원에 대해서 막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거 조금 좀 못하게 하는 거지. 좀 무역으로, 그죠? 그럼 인권, 그다음에 뭐 인권도 이거 뭐 북한 사람들이 막 북한 주민들에게 막 정치적으로 막 그 좀 반대 한다 그래갖고 막 잡아 가두고 막 아우지 탄광 보내고 이런 거 좀 못하게 하자, 그죠? 그 뭐 김정은 앞에서 뭐 이렇게 뭘 했다 그래갖고 막 사형시켜 버리고 막 이런 거, 그죠? 안 된다 이거지. 다음 정의, 그죠? 환경보호 이런 거 같은 영역을 다룬다. 그게 다 레짐이죠. 레짐, 그죠? 그 레짐의 뜻을 말하는 거네, 레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무역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IMF가 이제 원하는 게 무역이 막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죠? 많이 나는 곳에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뭐가 잘 되고 어떤 나라에서 뭐가 잘 만들고 하니까 그 막 무역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번영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이제 IMF죠, 그죠? 얘들이 이제 자금 가지고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고 뭐 이런 거. 무역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 이를 통해서 모든 경제 체제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레짐을 제시했다. 이 레짐이라는 게 어떤 그 가치와 원칙,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국과 빈국 간에 이제 불균등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불균등을 이제 묵인한다. 어떻게 그러면 잘 사는 나라 돈 뺏어가지고 부국에 지금 많이 달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조금 많이 지원 많이 해줘요. 지원 많이 해줍니다. 근데 뭐 부국에서 빈국으로 막 모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이제 갖다 바치고 막 해가지고 동등하게 같이 뭐 그렇게 되지나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국에서 빈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묵인한다 이런 거는 좀, 그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을 존재해왔다는 점과,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가치의 집합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레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레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레짐이 있어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 공동적으로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함부로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함부로 막 쳐들어가고 뭐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어떤 레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체의 권력을 어떤 가진 가치의 어떤 집합, 그러니까 그런 레짐들이 존재해 왔다라는 점과 그 가치들의 집합, 레짐들이 국가들이 이제 속한 권력 관계를 넘어서, 권력 관계라는 게 힘이 세고 약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어떤 그런 레짐들,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함부로 쳐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다 이기고 싶은데 그래도 뭐 명분이 있어야 쳐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분을 막 쥐어 짜가지고 뭐 만들려면 만드는 거지. 어쨌든 그래고 쥐어 짜가지고 쳐들어갔지, 그죠? 어쨌든 계속 비판받고 있는 거지만, 그죠? 자기는 딴에는 또 명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행동에 좀 영향을 준다. 만약에 이제 그런 명분도 필요 없어, 나 그냥 쳐들어갈래.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런 레짐이 없으면.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본문 받고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문제 뭐 어렵지 않은데. 예,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용 일치네요. 1번. 국제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이 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그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파워, 그게 뭐냐?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죠? 이게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 군사력. 그죠? 주요 기반이다. 주요 권력 기반이다. 그죠? 전반적인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게 군사력이다. 군사력입니다. 경제력 아니다. 그죠? 군사력이다. 바로 답 나왔네요. 2번. 국가의 평판과 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의 평판과 지도자의 리더십은 한 국가가 국제 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군사력, 그다음에 뭐 소프트 파워, 평판 거죠. 평판. 그다음에 경제력, 리더십. 요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평판과 리더십은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그런 표현이 있었고. 또 3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모두 정책적 문제를 다루어지고, 정책적 문제가 일단 뭐 여기 이제 유사성, 그죠? 유사성, 매우 유사하다. 정책적 문제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유사성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 네,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 그죠? 요거 지금 요건 유사성에 대한 얘기죠. 매우 유사하다. 근데 요거 뭐 요런 어떤 정책적 문제,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에 관한 어떤 권력 이용과 권력 사용과 정치적 선택. 뭐 단순 내용 일치네요. 그죠? 4번. 국내 정치와에서 중앙 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그죠. 국내 정치는 중앙 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어떤 주체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1-4. 여기 있네. 국내 정치에서는 이런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죠?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 중앙정부, 국내 정치에서는 중앙정부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죠? 5번. 국제 정치에서는 행위자들은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에 실패하기도 한다.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해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의사소통에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죠?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다음 뭐 통역. 이런 얘기죠. 통역사와 함께. 그죠?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다. 이거 뭐 내용 일치네요. 내용 일치. 뭐 완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변형됐지만 그죠? 내용 일치다. 넘어갑시다. 이거 뭐 이런 게 틀릴 이유가 있나? 2번. 2번 봅시다. 2번. 요건 이제 뭐 적용 추론 문제죠. 요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뭐 없으면 추론으로 풀고, 그러니까 뭐 본문에 내용이 없으면 추론으로 풀고, 본문에 내용이 있으면 내용일치로 풀어라. 그죠? 내용일치로 다 풀립니다. 요건 조금 그렇죠. 이 좀 문제가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옛날에 이제 요런 거 이스라엘, 미국, 영국, 그죠? 영국, 프랑스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라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뭐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이런 거에 싫은 거야. 그죠? 서양 어떤 사람 나라들이 싫은 거야.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한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얘들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죠. 그죠? 중국은 뭐 대만 쳐들어가네 마네 뭐 이러고 앉아 있고, 북한은 핵 만들어 가지고 계속 미사일 쏘고 앉아 있고. 이런 걸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비판 안 하고 옛날에 있는 거 꺼내 가지고 막 이랬네 저랬네 그거 비판하고 앉아 있죠. 너무 좀 이거 일부러 막 억지스럽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이 문제가. 하여튼 EBS도 조금 좀 괜찮아져야 됩니다. 좀 빨리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조금 제대로 되는 어떤 지문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억지 지문 이런 거 말고. 그죠? 봅시다.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A.
국제연합 산하 기구인 또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가 만약에 독도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땅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로 가가지고 이제 누구 땅이냐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판단만 하지 얘들은 뭐 아직 강제성은 없어. 어쨌든 봅시다. 이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회원국인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요르단 서안 국경지대에서 방어장벽을 세운 것이 이제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2004년 아주 옛날이죠. 2004년에 결론 내렸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수긍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뭐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말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대신 명분을 주는 거잖아, 그죠? 명분을 주는 겁니다.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죠? 명분을 주는 거다. 또 봅시다. 2번 B. 2차 세계대전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수십만의 민간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뭐 군인만 죽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 막 민간인들이 막 죽는 거지. 그다음에 영국의 수상 처칠은 독일 도시의 이제 재앙 수준의 엄청난 폭격을 가하도록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부 다 지금 전쟁 범죄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얘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계속 봅시다.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반대 의견이 있지, 그죠? 군인만 죽나 어디? 폭탄 터뜨리면 다 죽지, 그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받지는 않았다. 비판은 받았지, 그죠? 그렇게 되면 민간인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원자폭탄을 안 터뜨리고 독일 어떤 도시에 막 폭격을 안 했으면 뭐 이제 육군이 들어가가지고 막 죽으면서 막 피해가 엄청나게 받으면서 이제 갔겠죠,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지. 이게 막 계속 전쟁이 길어지고 일본이 항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계속 피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폭탄을 터뜨린 거고,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폭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 쉽게 항복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잘못된 민간인이 죽어서 그러니까 잘못이다. 전쟁 나는데 뭐 민간인 안 죽는 경우가 있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안 죽나요?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남북 우리나라 6.25 전쟁도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죠? 전쟁 나면 민간인이 많이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지금 전투인데 민간인이 있으니까 그 공격하지 말자.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있을까? 좀 얘가 좀 적절하지가 않죠, 그죠? 별로입니다, 그죠? 문제 만든 사람이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 글쎄요, 그죠? 전쟁 난 상황에서 그게 또 되나?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쟁이 져가지고 일본이나 독일이 막 계속 그 나쁜 짓을 하게 내버려 둘 건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C. 193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피하고자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나치 독일에 양도하는 협정. 그러니까 이건 거 있잖아요.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좀 주면 나치 독일 히틀러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이제 유럽에 안 쳐들어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협정을 맺은 거야.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제 적은 겁니다. 그죠? 종이 쪼가리에 약정서를 받은 거예요. 자, 영토를 주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안 쳐들어갈게. 그렇게 약정을 받은 겁니다. 응?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죠? 그 약속한다고 약속 지키냐고. 그죠? 점잖게 당했는데 이는 유럽 제패를 꿈꾸던 히틀러는 이제 원하던 건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작은 덩어리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먹고 싶은 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뭐 그렇다. 이게 순진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믿어서는 안 돼. 그죠? 봅시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지금도 그렇지. 그죠? 국제기구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뭐 재판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수밖에 없지. 그거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뭐 이스라엘아, 니들의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네 하고 이제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뭐 온 세계 전 세계 나라들이 야 러시아한테 그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엔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말 안 듣고 난 무슨 상관이야, 나 쳐들어갈 거야, 쳐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유엔이나 모든 나라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명분이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렇다. 그 명분이라는 게 지금 그 레짐이죠, 레짐, 그죠? 명분이 레짐이다. 그래 보면 되지.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은 맞죠, 그죠? 그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된다. 뭐 재판소가 판결은 됐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자발성에 대한 얘기 표현이 있나? 2-1 있네. 회원국들 간의 이제 자발적인 또 지원에 의존해야 된다, 그죠? 이런 표현이 있네, 그죠? 이거 뭐 강제할 자체적인 어떤 뭐 군대나 경찰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발적인 어떤 뭐 행동에 의존해야 된다. 맞고. 2번 A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한 요르단 서안 국경지대에 방어 장벽을 세웠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적 권위가 존재했다면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겠지, 그죠?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힘이 센 국가가 약한 국가를 이제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쳐들어간 거죠, 그죠? 위협뿐만 아니라 직접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대만한테 쳐들어갈 거라고 막 겁주고 있죠, 위협하고 있죠, 그죠? 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예들이 잔뜩 있는데 왜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그죠? 하고 있는지 막 일부러 이제 이런 어떤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걸 깔려고 일부러 이런 거 가져온 거지, 그죠?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것,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봅시다. 3번 B 타국 이거 뭐 중심적 권위가 없다. 이거 표현 한번 봅시다. 2-2 2-2가 어딨나? 있네. 그 크고 강력한 국가들이 이제 자국가를 위협할 수 있고 위협에 대한 얘기구나, 그죠? 위협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었네. 위협이란 얘기죠. 그런 어떤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추론이 아니고 내용 일치다, 그죠? 3번 타국의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의 수상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독일 어떤 도시에다가 막 폭격하면 민간인이 많이 죽을 것이다. 그거 알지, 그죠? 정치 지도자들의 이제 자국의 이제 소프트 파워를 의식해서 자국의 이제 소프트 파워가 뭡니까? 소프트 파워가 이제 평판. 모범 국가라는 평판. 이런 게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의식했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더러운 전쟁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의식했다면 안 했겠지. 근데 그죠? 의식을 하지 않고, 어떤 요런 예죠, 요런 예. 그죠? 여기 어떤 뭐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요 예겠지. 그죠? 의식에서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어떤 뭐 도덕적인 면이 좀 사라진다.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경시를 한다. 그런 면인 거지. 근데 만약에 요건 뭐 그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고, 이거 이제 이거 확실히 틀렸죠, 그죠? 답은 3번인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만약에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처칠이 독일 도시에다가 막 재앙적인 엄청난 폭격을 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이기겠지. 독일이든 일본이든 어차피 지금 패망 직전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고 뭐 육군들이나 이제 이제 군인들 풀어가지고 이제 땅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작전을 펼쳤다.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엄청난 군인들이 희생될 겁니다. 그렇게 희생되는 과정에서 민간인은 또 희생이 안 될까요? 그죠? 기간도 길어지고 민간인도 희생도 많아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민간인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민간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전쟁에서는
민간이 다칠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래.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이 안 다치는 안 죽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 작전을 하다 보면 민간인도 사망하고 우리 민간인도 죽고 다른 민간 다 적국의 민간인도 죽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언제든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지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쳐들어오면 우리는 민간인 니들 나라에 민간인을 다치면 안 되니까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누구나 쳐들어오겠지. 그죠? 누구나 쳐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4번 B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도록 하거나 독일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도록 한 지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처벌받지 않았어. 그 트루먼이라든지 뭐 처칠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지. 왜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지. 전범 국가들이 처벌받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어. 응? 그런 놈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때릴 거야? 그죠? 안 때릴 거냐고. 이게 문제를 만든 사람이 조금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 정치에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내린 정치적 결정이 도덕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지 좀. 그죠?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민간인이 다치니까 폭격하지 마. 말이 돼? 그죠? 문제가 있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 그 뭐 얘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듭니다. 그죠? 더 좋은 예를 가지고 와야지. 있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예들이 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이제 이런 그 예를 가지고 온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면죄부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문제를 낸 사람 철저히 의도에 따르면 답은 맞다.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5번 봅시다. 영국이나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피하고자 유럽 재패를 꿈꾸던 히틀러에 대해 잘못 대응했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뭐 땅 조그만 거 하나 주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안 쳐들어오겠지. 그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지.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의 의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오해할 수 있다. 뭐 면죄부에 대한 얘기는 2-4. 여기는 면죄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를 오해한다는 말은 2-5. 오해. 그죠? 여기 있었다. 내용일치 수준입니다. 그죠? 얘가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억지로 이제 막 얘들 비판해라, 막 미국, 영국, 프랑스 비판해라, 뭐 이런 게 막 선동하는 느낌이고. 네, 어쨌든 봅시다. 또 3번. 예, 3번 봅시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이해한 것. 기억이 뭐였나? 기억이 아마 레짐 이론이었던 것 같은데. 레짐 이론. 레짐 이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레짐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뭐 가치와 원칙의 이제 덩어리. 그죠? 가치와 원칙의 덩어리. 그러니까 자, 뭐 힘센 나라가 뭐 약한 나라를 뭐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원칙.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권력을 가지게 되지. 그게 뭔 말이냐면 자체 권력을 가진다. 여기서 자체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체 권력을 가진 집합. 자체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뭡니까? 명분이지. 명분. 그죠? 그러니까 자체 권력을 가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 어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막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죠? 그런 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가치가 자체의 권력을 가진다라는 말이 뭡니까? 명분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하겠지. 그죠? 야, 러시아가 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명분이 생기죠. 자체의 권력을 가지죠.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게 레짐이다. 자체의 권력을 가진 어떤 가치의 집합, 그게 이제 레짐이다. 그죠? 그 레짐이 작동을 한다.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권력, 힘이 세고 약하고 어떤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이런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뭐 군사력, 소프트 파워, 그다음 경제력, 리더십 이런 어떤 그 권력, 힘, 실질적인 파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레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가치, 공동체 내의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레짐이라고 한다. 그죠? 명분. 그죠? 레짐은 명분으로 바꾸면 되겠네. 봅시다. 1번 국가들이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국가들이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공동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막 쳐들어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공동선이죠. 그거에 어떤 공유된 비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응? 힘이 센 나라든 힘이 뭐 중간 나라든 힘이 약한 나라든 간에 힘 센 나라가 아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다른 힘 약한 나라를 막 쳐들어갑니다. 그거 안 된다. 그거 다 일반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를 안 도와주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 어떤 공동선에 대한 공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거지. 그죠? 그에서 행동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러시아 같이 막 막무가내인 국가 말고 보통의 국가들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북한 막 쳐들어갈 거야 막. 그렇게 되면 명분이 우리한테 없는 거지. 그죠?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세기 때문에 핵미사일 몇 군데 다 팍팍팍 폭격해버리고 쫙 수준 밀고 올라가면 금방 통일되죠. 근데 명분이 없는 거야, 명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명분을 잃게 되고 우리한테 레짐이 없고 북한한테 레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가치, 공동체 내의 가치가 북한한테 생기는 거잖아. 우리가 침략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침략을 안 하는 거지, 북한에게. 그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야지. 그죠? 만약에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죠? 명분을 잊지. 지금 핵도 만들고 막 불량 국가니까. 그죠? 뭐 쳐들어가도 전 세계 국가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막 쳐들어가가지고 북한 군인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는 과정에서 민간인도 막 다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명분이 좀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내전 상황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그죠? 그렇다. 그럼 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경제 제재 받으면 우리나라 5인에 10인에 하는 거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나라 그냥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떤 명분, 그죠? 공동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이제 쳐들어가려 하는 게 좀 주춤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맞고, 그죠? 여기 이제 똑같은 표현이 있나? 여기 있네. 공동선에 대한 어떤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죠? 똑같은 표현이 있네. 그죠? 내용 일치. 2번. 권력 관계에 기반을 해야 권력 관계에 기반한다는 말이 뭡니까? 권력 관계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그런 어떤 권력 관계. 권력이 크고 권력이 작고 그런 어떤 관계. 그죠? 기반해야 국제적 행위자들의 행동, 그죠? 행태를 교정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지금 이제 레짐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레짐 이론은 지금 유엔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공동선, 아니면 명분 이런 게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레짐이 작동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반대 얘기죠. 그죠? 권력 관계의 힘. 그러니까 파워가 센 놈이 파워가 센 놈과 파워가 약한 놈이 막 있고 근데 권력 관계 이놈이 권력이 세고 이놈이 권력이 약하니까 좀 이제 억누르는 그런 관계에 이제 기반해야지만 행태를 교정할 수가 있다. 아니죠. 그죠? 거꾸로 말한 거지. 그죠? 이런 표현이 있나? 권력 관계를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성원들의 행태를 이제 교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권력 관계를 기반하는 게 아니라 권력 관계를 넘어서 초월해야지. 그죠?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함부로 막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전쟁 막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게 이제 레짐 이론이다.
그죠? 기억에 대한 얘기죠. 틀렸고, 그죠? 답은 확실히 1번 나왔고, 3번. 국제정치에서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 이게 뭡니까? 레짐이래, 레짐. 그죠?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 자체의 권력을 가진, 권력의 집합. 왜냐.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 그러니까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진 어떤 가치의 집합이라는 게 레짐이고, 이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레짐 이론인데, 그죠? 이런 어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칙들, 그런 가치들이 명분을 가짐으로써 권력이 생긴다,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 국제사회에게 야, 이거 러시아가 쳐들어왔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명분이 생기죠, 그죠? 권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갖고 그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막 군수물자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자체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죠? 레짐이론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엔은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이제 이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힘을 쓴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죠? 이런 게 표현이 있나? 3-3. 자체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 그죠? 존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왔다. 그죠? 내용 일치죠? 틀렸죠? 4번. 국제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가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유엔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엔이 중앙정부만큼의 어떤 파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력 자체 어떤 권위, 이거 중심적 권위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있지만, 국제연합이 있지만, 이게 이제 국내에서의 그 어떤 정부가 차지하는 파워 그만큼 안 되죠. 그만큼 안 됩니다. 중심적 권위까지는 안 되고, 힘은 쓸 수가 있다, 작동을 한다, 힘은 쓰는데 그만큼 파워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만큼의 어떤 파워는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작동을 한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그죠?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정도뿐이지. 그게 지금 만약 국내에서 정부가 하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다 맞추는 거지, 거기에, 그죠? 근데 그만큼의 어떤 파워는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엔이, 그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어떤 파워까지는 안 된다. 그까지는 아니고, 유엔이 존재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3-4에 뭐가 있나? 일단 중심적 어떤 권위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유엔은 뭐냐? 중심적 권위는 아닙니다, 그죠? 유엔이라는 게 그냥 어떤 레짐 정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추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 좀 만만치 않네요, 그죠? 틀렸다, 그죠?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중앙정부보다는 힘이 약한 유엔이 존재할 수 있다. 5번.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유엔 같은 거겠네요. 유엔은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니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 유엔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권력관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짐 이론에서는 어느 정도 유엔이 힘을 쓴다. 근데 힘을 쓰더라도 국내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정도의 어떤 파워는 없고,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힘을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답 1번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죠? 요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신경 써야 됐고, 그죠? 이거 자체 권력을 가진 어떤 가치의 집합이 존재. 요 말이 조금 힘드네요.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어렵지가 않네요, 그죠?
별로 지문도 어렵지도 않고 문제도 상당히 쉬웠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